안녕하세요. 오늘 과학 B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며칠 전에 만났죠. 윤서 안녕. 윤서가 윤서 성이 뭐였지? 강윤서구나. 응.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62쪽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했던 거 복습하는 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해가지고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일부러 좀 복습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화기의 구조와 기능부터 성원이 안녕 시작해서 흡수, 영양소의 흡수까지 해서 범위는 넓은데 한번 배웠던 내용들이라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을 뿐이니까 한번 천천히 복습해 봅시다. 자, 소화기의 구조와 기능 중에 소화기관 종류들이 되게 많았죠?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통로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볼게요. 자, 우리 음식 어디로 먹죠? 눈으로 먹나요? 귀로 먹나요? 코로 먹나요? 자, 어디로 먹을까요? 여러분 밥 어디로 먹어요? 다들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자, 어디로 먹냐면 좋아요. 채영이 고마워. 입으로 먹죠? 그래서 소화기관에는 입이 있고요.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위, 소장, 대장으로 갑니다. 그쵸? 근데 이것 말고도 세 가지 기관 더 있다고 꼭 알아두자 그랬죠? 간, 쓸개, 이자. 요 세 가지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입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는 침입니다. 침은 침샘에서 분비되고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현준이 안녕.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합니다. 그쵸? 식도로 꿀떡 삼키면 위에는 위액이 분비됩니다. 위액에는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와 염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되죠. 염산은 펩신을 활성화하고요. 소독 효과도 있어요. 승리 안녕.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쵸? 기억나죠? 이제 반복하니까. 자, 소장으로 넘어왔어요. 소장에는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던 이자액과 쓸개즙이 분비됩니다.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없지만 이자액이 작용을 돕죠. 이자액에는 세 가지 소화효소가 있어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와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와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 세 가지가 분비되는데요. 쓸개즙은 바로 이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돕습니다. 대장으로 가서는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까지 된 남은 찌꺼기만 가고요. 대장에서 항문으로 이동하여 배출이 되죠. 이제 기억나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쭉 복습해봤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억이 좀 나야 돼요. 자, 탄수화물, 특히 당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흡수가 바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녹말이 문제가 됩니다. 녹말의 다른 이름 전분이에요. 전분. 이 녹말은 너무 단위가 커요.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꼭 분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아밀레이스는 두 군데서 분비가 돼요. 침샘에서 분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자에서 분비가 됩니다. 침은 입에서 작용하고요. 이자는 소장에서 작용해요. 같이 기억합시다. 선생님 계속 반복해 줄게요. 자,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뭐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사탕 이런 거 안 좋다고 하잖아요. 왜 안 좋냐면 당이 많아서 그래요. 당이 많으면 왜 안 좋냐면 너무 빨리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걸릴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당은 크기가 작아서 세포로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자, 단백질의 경우에는 위에서 펩신에 의해 먼저 된다. 이때 펩신은 원래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전구체 형태였는데 염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작용해서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트립신이 작용하는데 트립신은 어디서 작용하냐면 소장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지방은 쓸개즙의 작용에 의해서 작은 덩어리, 약간 기계적으로 분해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기계적으로 나뉜다. 혹은 물리적으로 작게 바뀐다. 근데 이때 슬개즙 어디서 작용하냐면 소장에서 작용합니다. 이때 작게 나뉜 지방 덩어리에 라이페이스가 작용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너무 어렵죠? 그쵸? 자,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 중에 덩어리가 큰 영양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세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분해되어야 합니다. 녹말은 너무 덩어리가 커요. 근데 침에서 한 번, 소장에서 한 번. 침과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녹말을 당으로 바꿔줍니다. 단백질도 굉장히 덩어리가 큰데요. 위에 있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중간 단계 단백질로 바꿔주고 소장에서 한 번 더 트립신이 아미노산으로 바꿔줍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소장에서만 소화가 일어나는데 쓸개즙의 작용에 의해서 작은 덩어리가 되고요. 라이페이스가 이 작은 덩어리에 작용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여기까지. 복습 겸 진도 나갔어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화면 보면서 대답해 보면서 약간 정리 퀴즈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당이 될까요? 자, 녹말이 분해되면 그렇지. 채영이, 윤정이, 지우, 혜연이, 윤서, 현준이 그렇지. 포도당이 됩니다. 잘했어요.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두 가지 소화효소 뭘까요? 단백질 분해하는 두 가지 소화효소는 뭘까요? 단백질이 1차, 2차로 분해돼야 돼요. 그쵸? 윤정이 잘했어요. 1차로 지우 잘했어요. 현준이 잘하고 펩신에 의해서 분해되고 다시 트립신에 의해 또 분해돼야 되죠. 성원이, 현이 잘했어요. 하원이도. 자, 잘했습니다. 펩신은 어떤 물질이 꼭 있어야만 해요. 자, 위액에 들어있는 강한 상성물 뭘까요? 그쵸, 지우 잘했어요. 염산입니다. 여러분 이거 채팅창에 안 쓰더라도 꼭 입으로라도 대답해 보세요. 유림이 잘했어요. 염산, 조용히도 잘했어요. 염산이죠. 마지막 지방입니다. 지방은 일단 잘게 쪼개져야 소화가 잘 되죠. 자, 잘게 쪼개는 역할 누가 해줄까요? 소장으로 분비되죠? 간에서 생성됩니다. 자, 잘게 쪼개는 역할 누가 해줄까요? 그렇죠. 쓸개즙이 해주죠. 지우, 윤정이, 태영이 하면서 잘하네요. 쓸개즙이 해줍니다. 잘했습니다. 자,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말 어려울 텐데요. 영어식인데 짝대기가 하나 있는 글리세리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지방산 짝대기가 하나 붙어서 그림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되게 과학적이긴 한데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어렵고 낯설어서 여러분이 어려울 텐데 익숙해지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다음에 또 한 번 반복할게요. 일단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궁금해할까 봐 우리 실험도 하나 보고 넘어갈 건데요. 정말 침이라는 것이 정말 소화작용을 할까? 위에 있는 위액을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침을 한번 꺼내서 실험할 건데 내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길래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여기 실험하는 분 화면 보이시죠? 자,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거즈, 깨끗한 솜을요 접어가지고 혀 밑에 넣습니다. 혀 밑에는 침샘 분비선이 거기 혀 밑에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혀 밑에서 침이 찍 나올 때 있을 거야. 그건 왜 그러면 침샘이 여기로 분비되거든. 침샘의 침이. 혀 밑에 거즈를 넣어가지고 침을 적신 다음에 이 침 그대로 써도 되는데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증류수에다가 헹궈서 양을 늘립니다. 양을 늘려가지고 이걸 시험관에 나눈 거예요. 이제 이 침 모았어요. 여러분이랑 하면 재밌었을 텐데. 이 침을 시험관 두 개에다 나눠 넣습니다. A, B에 똑같이 넣어줘요. 잠깐 침 넣기 전에 재료 먼저 넣네요. 재료 먼저 넣고 할게요. A, B에다가 녹말 용액 넣고요. C, D에다가 달걀인자 넣었어요. 녹말하고 달걀인자 어느 거 분해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침을 이제 넣어야겠죠. 선생님이 계속 침을 강조하는데 침 너무 좋아하죠. 자, 침을 넣어줄 건데요. A, B 다 녹말이니까 녹말 쪽에도 하나 침을 넣고요.
계란인자 쪽에도 하나 넣습니다. 근데 이때 녹말이 맞는지, 계란인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래서 녹말에다가는 녹말 검출하는 시약인 아이오딘 용액 넣고 계란인자에다가는 단백질 검출 시약인 뷰렌 용액을 넣어가지고 정말 들어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침을 넣을 건데요. A, B 둘 다 녹말이니까 A, B 두 개 다에다가 침을 넣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녹말에다가 침 하나 넣고 뷰렛 넣은 그 계란인자 시험관에다가도 침을 넣습니다. 똑같은 양을 넣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증류수도 넣습니다. 우리 침 말고 증류수에다 희석했잖아요. 그래서 증류수도 넣고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요. 보면 화면 보이시죠? A 시험관에는 녹말 플러스 아이오딘 용액 플러스 증류수가 들은 거고요. B에는 녹말 플러스 침 플러스 아이오딘. C에는 계란인자 플러스 증류수 플러스 뷰렛. D에다가는 계란인자 플러스 침 플러스 뷰렛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 빨리 일어나라고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줄게요. 침이라는 것이 정말 녹말을 소화시키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양소 검출하는 시약을 써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A, B에다가 녹말 용액을 넣었어요. A, B에다가 여기 보이죠? 여기 녹말. 그리고 C, D에다가 계란 이렇게 넣고요. 정말 녹말 들어있는지 보려고 녹말 검출 시약, 아이오딘 용액 넣고 여기도 아이오딘 용액 넣고 여긴 뷰렌 넣고 뷰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녹말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단백질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침을 넣을 건데요. B랑 C에다가 침 넣었어요. 여기 두 개다가. 여기다 침 넣었어요. 근데 침을 그냥 침만 쓴 게 아니고 증류수에 희석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침 때문인지 증류수 때문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증류수만 여기다가 넣어본 거예요. A랑 D에다가는. 그런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상에 침이랑 녹말 넣은 거에 청람색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랑 같이 대답해 볼 거야. 자, 우리가 변화시킨 거 A, B 비교해 봅시다. 변화시킨 거 다르게 넣은 거 오직 뭐만 다르게 넣었어? 침만 다르게 넣었고요. CD는 침을 다르게 넣었어도 변화가 없었죠. 자, 이걸 통해서 침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녹말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선생님이 문장으로 이어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일단 어디다가 작용하죠? 침은? 무슨 영양소에 작용하죠? 계란인자에 있는 단백질일까? 아니면 녹말 용액일까? 자, 침 어디에서 작용했을까요? 그렇지. 다들 타자치느라 그랬군요. 녹말에다 작용했어요. 침은 녹말에 작용했습니다. 이 말 꼭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랬더니 이거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녹말에 작용했다는 거? 무슨 용액? 아이오딘 용액 보고 확인할 수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단백질에는 작용해요, 안 해요? 침 단백질에 작용한다, 안 한다? 그렇지. 안 합니다.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침은 녹말에 작용하여 녹말을 당으로 분해시킨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추가해주면 좋겠죠. 뭘 보고 우리가 확인했어? 자, 아이오딘 용액의 변화를 통해
침은 녹말에 작용하여 녹말을 당으로 분해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더 길게 불릴 수도 있어. 하지만 침은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더 불릴 수 있어. 어떻게? 뷰렛 반응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험관 CD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하지만 침은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지금 혼자 뭐 하나 했을 텐데 제가 지금 뭐 하냐면 이번 기말고사 때는 선원수를 안 내긴 할 건데 선생님 2학기 때는 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2학기 형성평가에도 선원수를 낼 거예요. 그 문장으로 답을 쓰는 방식, 시험 그리고 실험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1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지난번에 영양소 검출 실험 선생님이 직접 한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어떤 실험이든 자꾸 증류수가 등장합니다. 증류수를 넣는 이유는 비교 대상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비교 대상.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류수를 넣어서 대조군을 꼭 마련을 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특정한 물질에만 반응하는지 다른 물질에도 반응하는지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다른 대조군도 필요하고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대조군하고 실험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실험군은 침을 넣은 시험관이 되겠죠. 문장으로 서술하면 손원술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선생님이랑 지금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지만 문장으로 쓰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실험의 결과를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시험관 A, B를 비교한 결과 침을 넣은 B 시험관에서만 아이오딘 반응이 사라졌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침은 녹말을 분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할 수 있겠죠?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 일단 갈게요. 자, 우리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 우리 린다 모형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순대 먹었거든요. 선생님 순대를 되게 좋아합니다. 곱창은 못 먹는데 순대는 너무 맛있어요. 순대랑 계란을 먹고 왔어요. 자, 순대랑 계란을 입에다가 냠냠냠냠 먹었어요. 그래서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거쳐가지고 이거 언젠간 찌꺼기로 나가겠죠? 우리 지금 뭐만 배웠냐면 음식물이 소화가 일어나는 쪼개지는 과정만 배웠어요. 근데 소화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쪼개는 게 다가 아니야. 뭐가 목적이냐면 이 영양소가 우리 몸 하나하나 세포에 다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세포가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에너지도 내고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을 볼 건데요. 짜잔! 징그럽게 생겼죠? 자, 여러분 곱창 좋아하나요? 자, 여러분 곱창 못 먹는 사람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곱창 잘 먹어요. 잘 먹는 사람. 자, 곱창 못 먹어요. 있어요? 없나요? 자, 그 소화돼지의 내장을 그 곱창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인간의 곱창은 소장이죠, 소장. 자, 이 소장의 내부 구조예요. 소장이 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바로 소장 안쪽에는 주름이 진짜 많습니다. 주름이 진짜 많고요. 융털이라고 하는 작은 돌기들도 진짜 많아요. 이 주름과 돌기들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가 입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쪼갠 영양소가 많은 음식물들 있죠. 이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어떻게 하냐면 흡수합니다. 흡수를 해요. 어디? 바로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장이 또 중요해요. 보시면 소장은 안쪽 벽에 주름이 많고 작은 돌기인 융털이 빽빽하게 분포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융털이 좀 더러운 비유해서 미안한데 대걸레 생각하시면 돼요. 걸레자루. 큰 걸레 같은 거 보면 물 잘 흡수하죠. 보면은 막 대걸레인데 이렇게 자루가 있으면 걸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청소하는 걸레. 근데 이거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죠. 이것과 똑같아요. 소장도. 이런 돌기들이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그 소장을 지나가는 음식물은 거의 반액체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액체 상태에서 영양소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소장이 이 내부 구조가 중요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소장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계속 음식물이 소화되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쪼개진다고. 그래서 침에서도 쪼개지고서 반죽 상태로 넘어가서 위에서 위에 엄청 많이 분비되는데 완전 거의 액체 상태로 소장 넘어간다 했잖아요. 거의 액체 상태에서 영양소만 소장이 쭉쭉쭉쭉 흡수하는 거예요. 그 쭉쭉 흡수할 수 있는 핵심 구조물이 바로 주름과 융털이에요. 융털, 별표. 자, 이 두 가지 구조물이 있어서 이제 흡수가 잘 일어납니다. 자, 융털 구조 한번 더 보면서 다음 내용 할게요. 소장 안쪽 벽에 주름도 많고 융털이 엄청 많기 때문에 대걸레 떠올리시면 돼요. 영양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효율적이냐? 표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융털에 대체 뭐가 있길래 효율적으로 흡수한단 말이야. 자, 융털에 뭐가 있냐면 모세혈관과 암주간이 있어요. 장갑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운데 암주간은요, 여러분 림프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피가 안 흘러요. 암주간은 피가 없어요. 림프액이라고 하는 체액의 일종이 흐르는데요. 얘는 암주간, 이런 게 림프의 가장 작은 관을 암주간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렇게 막대기 같이 이렇게 끝이 막힌 관인데 이게 있으면 주변을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엄청 많이. 이런 구조인데 겉에 상피포가 한 번 더 감싸서 이렇게 융털 모양이 됩니다. 이 융털이라는 곳으로 이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는데 물에 녹는 영양소, 수용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모세혈관으로, 물에 안 녹는 것, 지방산하고 그 모노글리세리드는 암주간으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됐어요? 좀 어렵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처음부터 쭉 정리하고 정리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심화된 내용을 배워서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내용 배우고 있었어요. 자,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입에서부터 소장을 거치면서 잘게 쪼개집니다. 분해가 일어나요. 자, 녹말은 침에서 한 번, 소장에서 한 번,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돼요. 여러분이 아까 대답 너무 잘해줬죠? 단백질의 경우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위에서 한 번,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소장에서 한 번, 두 번, 2차로 아미노산으로 쪼개집니다. 단백질이. 자, 지방의 경우에는 한 번만 쪼개지는데요. 소장에서 쪼개집니다. 이때 쓸개즙이 작은 덩어리로 쪼개준 다음에 라이페이스가 화학적으로 쪼개져. 그래서 세 가지 우리 다 소화되는 거 소장이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 얘기 다음에 치매 소화작용에 대한 실험도 잠깐 봤어요. 솔직히 침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효소의 소화작용도 다 선생님이 수업을 다루고 싶지만 대표적으로 침만 했습니다. 자, 실험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꼭 대조군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침이 정말로 소화를 시키는 것인가 이것이죠. 그럼 침 말고 액체 상태의 다른 물질 아무것도 없다고 보통 얘기하는 증류수, 물만 들어있는 증류수 해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보여드렸습니다. 침이 분해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녹말을 두 개의 시험관에 나눠 놓고요. A, B. 그리고 녹말 아닌 것도 분해할지도 몰라. 그래서 묽은 달걀, 흰자, 용액 두 가지 C, D에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녹말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아이오딘 용액, 단백질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뷰렌 용액을 넣어서 색 변화를 확인하였고요. 이 상태에서 침도 넣고, 침은 BC 두 개 넣고, 증류수는 잘못 말했어요. BD 두 개 넣고, 증류수는 AC에 넣어가지고 변화를 확인했더니 정말로 침이 녹말을 분해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때 문장으로 쓰는 연습도 잠깐 했어요. 그쵸?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시험관 A, B를 비교하여 본 결과 아이오딘 용액의 색깔이 B 시험관에서만 사라졌죠. 이를 통해 침은 녹말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소장에서는 소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 가지 영양소의 소화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기능 한 가지 더 합니다. 바로 흡수라는 것을 하는 거였어요. 흡수는 소장의 핵심 구조물 두 개에 의해서 잘 이뤄집니다. 하나는 주름이 많다는 것과 또 하나는 융털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소장에서는 흡수가 아주 잘 일어납니다. 대걸레를 떠올리면 쉽다 그랬어요. 소장으로 넘어온 그 음식물들은 거의 액상 상태예요. 그래서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을 증가시켜야만 빠르게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 두 가지는 주름과 융털이었어요. 자, 융털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 암주관이라고 하는 림프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이 하나 있고요. 이 주변을 모세혈관이 감싸고 그 위에 상피세포가 덮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는 물에 잘 녹는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요. 암주관에는 물에 안 녹는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너무 어려워요 할까봐 잠깐 정리하면요. 물에 잘 녹는 영양소는 포도당, 여러분 설탕물 떠올리시면 돼요. 설탕물, 물에 잘 녹죠? 아미노산 뭔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어릴 때 유행하던 아미노업이라는 음료수가 있는데 얘도 약간 단맛이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파워에이드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미노산도 물에 잘 녹아요. 단백질을 분해된 산물이에요. 무기염류 이것도 여러분 그 전해질 음료수 뭐 이런 거에서 약간 포카리 스웨트, 파워에이드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러한 것도 물에 잘 녹죠. 무기염류에는 칼슘, 뭐 나트륨, 소금물 이런 거 떠올려도 돼요. 이런 건 물에 잘 녹으니까 물이 많은 모세혈관, 혈액으로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물에 안 녹는 거, 지방의 산물이에요. 지방, 기름 물에 안 녹죠. 지방을 쪼갰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얘네는 쪼개져도 물에 안 녹는데요. 그래서 얘네는 암주간으로 흡수가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진짜 최대한 쉽게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요. 우리 정리 퀴즈 한번 풀고 질문해볼까요? 자, 소장에서 소장의 표면적에 영향을 주는 구조. 와, 이게 질문으로 나오네. 선생님 강조했던 거 두 가지 있었는데 뭘까요? 자, 대걸레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오, 윤정이 진짜 빨랐어. 잘했어. 한영이 잘했어요. 주름하고 융털 맞아요. 다른 분들도 알고 있는데 귀찮아서 대답 안 한 거죠? 맞아요. 소장에서 소장의 표면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소장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물 두 개밖에 얘기 안 했어요. 주름하고 융털. 너무 잘합니다. 소장 안쪽 벽의 세포를 통과하여 흡수된 영양소 중, 자, 포도당이래요. 자, 포도당 이름하지 않나요? 달달한 설탕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달콤한. 자, 얘는 융털에서 어디로 흡수될까요? 물에 잘 녹으니까 물이 많은 혈액으로 흡수가 되겠죠. 자, 어디를까요? 지우 너무 잘한다. 맞아요. 모세혈관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산이에요. 지방. 이름에 지방이 들어있네. 물에 안 녹을 것 같아. 자, 얘는 어디로 흡수될까요? 그렇죠. 윤정이, 지호, 혜연이 맞아요. 암주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 복습과 새로운 진도 이렇게 두 가지 나갔는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 소화는 끝이 났어요. 이제 다음 내용 이제 순환을 배울 건데요. 순환은 이런 거 배워요. 이제 흡수된 영양소가 간도 갔다, 심장 갔다, 온몸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순환에 이어서 배울 거예요. 오늘 한 거 어땠나요? 좀 할만했나요? 어려웠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할만했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땠어요? 어려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수업 시작할 때 우리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한 거 한 번 더 반복해 줄 거고요. 계속 반복을 해줄 거예요. 이게 지겹더라도 자꾸 반복하고 들어야 여러분이 안 어려워요. 생물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언어학이라고 생각해요. 낯선 단어들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낯선 단어 뭔지 공책에 적어보시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선생님도 어려운 걸 알아가지고 막 수업도 빨리 끝내주고 싶고 내용도 많이 안 하고 싶은데 배워야 할 건 또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또 미안하네요.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어려운 단어 뭐 있었냐면 각종 효소 이름들 어려웠죠? 그리고 분해된 산물들도 어려웠어요. 녹말은 포도당이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되죠. 어려웠어요. 또 뭐가 어려웠냐면 낯선 단어 등장했죠. 암죽관, 융털 이런 거 등장했어요. 자꾸 쓰고 자꾸 따라하고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쉽게 과정을 설명해주고 여러분한테 입으로 진짜 따라하거나 타자라도 치게 반복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 퀴즈도 또 낼 거고 여러분한테 질문 계속하면서 반복시킬 거니까 틀리는 거 걱정 마시고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어렵지 않은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나가실 때 여러분 채팅창에 인사하고 우리 5반이죠? 다 5반이니까 인사만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 출석 체크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남아서 질문하시고 인사하고 나갑시다.